오징어 물냉면. 들어본 적도 없는. 아하, 오징어는 물회처럼 얇게 썰려있고 냉면과 잘 어울리는. 맛있겠군요. 아유, 냉면 시원하겠다. 물회랑 냉면을 같이 먹는 느낌이 들었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냉면과 만두가 이렇게 자주 같이 있는 모습을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어울리나? 나는 잘 모르겠네. 냉면 전문점에서 식사는 오랜만이었다. 냉면 육수를 남기다니. 완식에는 약간 덜 미치는, 그죠? 그러나 훌륭한 식사. 돈가스 냉라멘. 돈가스 냉라멘? 이러면 돈가스에서 나온 기름이 굳지 않나요? 알아서 잘 처리를 했겠지? 차가워진 눅눅한 돈가스. 아, 그쪽 동네에도 있는데도 맛있어요? 아, 그래요? 나름 물론 이제 궁리를 했겠죠? 막, 이 굳은 기름기가 둥둥 떠다니면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냥 막 시중에 파는 거를 쓱진 않았을 거고 뭐 그런 문제들만 해결되면은, 그죠? 이게 왜 그래서 저기 뭐야 비빔면 같은 것들 왜 집에서 이게 봉지를 해먹는 것들 있잖아요. 걔네들 찬물에다 씻어야 되니까. 근데 일반 라면은 찬물에다 그렇게 씻으면은 기름이 다 뜨는데 그런 면들은 다 처리를 해가지고 그런 기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 처리를 다들 했겠죠? 왜? 그러나 댓글은 참혹했. 왜? 어째서? 그러나 맛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만들어 먹은 음식. 반숙 장조림. 오, 반숙 장조림 신기하네요. 끓여둔 간장에 반숙 삶은 계란을 넣어 재웠습니다. 노른자가 촉촉해 맛있어요. 아, 저는 반숙을 먹진 않아서. 이런. 베이컨 치즈 볶음밥. 베이컨 치즈 계란을 사용한 볶음밥. 맛 자체는 묵직한데 짜지 않게 만들어 좋았다. 그니까요. 묵직해 보입니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여기다 뭘 해서 먹으면 좋을까? 뭘 집어넣어서 먹으면 좋을까? 뭔가를 여기다가 뿌려서 같이 비벼서 먹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반찬이 필요한 건가? 약간 무거워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김치 한가득. 김치 무난하게 빠르게 생각나는 여성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 뭔가 딱 맞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뭔가 아쉽네요. 머리가 간질간질합니다. 피클? 아니, 피클 말고 뭔가 토마토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식견이 좁아가지고 살사 소스도 조금, 그러니까 살사 소스 비스무리한 무언가를, 그러니까 맛이 비슷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질감의 무언가를 이렇게 밥이랑 떠가지고 그 옆에 같이 살짝 떠서 먹는 느낌이면 딱 좋을 것 같거든요. 겉절이 마렵네. 그 카레를 밥이랑 카레랑 비벼서 먹지 않고 카레 밥 좀 넣고 밥 살짝 푸고 카레 살짝 퍼가지고 이렇게 먹듯이 이것도 이제 이거 살짝 이 볶음밥 살짝 푸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이렇게 살짝 퍼가지고 약간 아삭아삭 씹히는 무언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뭘진 모르겠네요. 뭐가 있을지. 모듬구이, 삼겹살, 새우, 연어, 소세지, 김치. 토치질에서 불맛이 느껴졌습니다. 토치, 그래요. 토치 사두면은 연어, 칵테일 새우를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처음 봤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거 뭐에 찍어 먹을 거 있으면 딱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삶거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구워서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맛있겠는데? 아, 제가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이런 먹게는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 한강 라면인 것 같은. 물이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소고기 넣은 라면. 구이용 소고기를 사용해 소고기 육향과 기름기가 국물면에 쫙 빼어서 진하고 얼큰해진 맛. 괜찮다. 뭔가 나쁘지 않은데요? 이렇게 먹어본 적은 또 없네. 왜 이제 된장찌개 같은 거에는 이렇게 집어넣어서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 소고기 기름 쫙 배어 나와가지고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라면에는 이렇게 해 먹은 적이 없네. 잘 이렇게 된장찌개처럼 잘 배어 나오면은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연어 냉비밥, 냄비밥. 아, 난 차갑게 해서 뭐 비벼 먹었다는 줄 알았는데, 냄비밥. 고소한 연어가 간장 양념과 함께 비벼져 맛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냄비밥 할 때 이렇게 뭔가 튀길 만한 걸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 밥에 향이 배가지고 맛있겠다. 괜찮아 보이는데요? 맛있겠는데? 뭐야, 고수. 워킹 레이드. 아이스크림. 녹는다.
나 어, 처음에 나왔을 때 한 번에 시켜서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다 먹는 동안 이만큼 녹고 이거 다 먹는 동안 요만큼 녹아서 그렇군요. 완식 행복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혼자 다 먹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까지 타임어택 할 필요 있었나 싶긴 한데 그림은 좋네요. 처음에 이 그림을 위해서 그래요. 적잖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췌장을 보니 미국 혼혈인 게 분명해요. 이것을 버티다니? 그래요. 버거킹 가면 꼭 먹어봐야겠는걸? 트리컬 돈가스, 트리컬 리바이브로 유명한 국내 게임사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기프트 카드를 판매하였습니다. 돈가스 약 70만이 시청한 해당 라이브에서 트리컬의 신규 캐릭터인 로네의 소울푸드 돈가스를 대표님과 부대표님이 직접 요리하였고 그것을 패널들과 직원들 그리고 부대표님 본인이 드셨는데 돈가스마저 평범하지 않았다. 불닭 마요 소스 사다리 타기를 통해 재료를 골라서 불닭 마요 소스 별사탕 마늘 프레이크를 얹은 돈가스 시청자 수 좀 봐. 와중에 저는 이 맛이 너무 궁금해서 라이브 다음날 직접 만들어 보기로 하였고 재료가 마침 있어서 만들어 먹어보았다. 별사탕? 마늘? 달고 짜고 맵고 마늘은 촉촉한데 차갑고 마요네즈 때문에 고소한데 바삭하고 못 먹을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못 먹을 건 아니었던 것 같아. 딱 이 정도의 마늘 얹어가지고 한 입, 두 입 정도 먹어볼만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이 정도의 크기? 그래요. 한 입 정도는? 종합 맛 평가. 완식. 맵고 짜고 달고 따뜻하면서 차갑고 바삭하지만 촉촉한 돈가스. 그래요. 쉽지 않네요. 전어회. 식자재 마트에서 발견한 전어회입니다. 가을제철 전어가 여름에 나오다니 뼈채 썰어 먹는 특유의 식감. 살짝 기름지면서 등푸른 생선의 향이 나는 게 매력적인 인생 음식입니다. 자몽 하이볼로 시작. 다음이 있어. 새로 다래마. 다음도 있어. 매화주. 그렇군요. 김. 안주는 김을 먹었습니다. 소주 4병의 사나이. 저거로 소주 4병이? 술이 메인이군요. 술이. 저는 아무래도 이제 식감에 뭐가 섞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전어회는 그렇게 많이 먹어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양꼬치와 가지튀김. 양꼬치. 지삼선이 없던 관계로 서브디시는 그나마 비슷한 가지튀김. 그래요. 지삼선. 제가 지삼선을 잘못 시켜가지고 지삼선 저한테는 좀 느끼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맵게 튀긴 지삼선 비스무리한 게 있었는데 그거를 생각하고 지삼선을 시켰다가 그만 조금 니기를 한 그런 간장 베이스에 무언가가 나와가지고 쉽지 않아 라는 추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양꼬치 기름이 어마어마한 생맥주 한 잔이 생각났지만 동행했던 친구가 술을 안 마시는 관계로 참기. 양꼬치. 근데 양꼬치가 되게 크다. 이거 보니까 생각난 건데 양꼬치에 무쌈 있으면 되게 괜찮겠다. 무쌈이 딱 있으면 되게 밸런스가 좋을 것 같은데. 어디 무쌈 주는 양꼬치집 없니? 제법 열심히 살다 온 백수입니다. 백수밥, 음식 드게제, 롯데리아 대리버거. 야, 대리버거. 진짜 오랜만에 대리버거를 한 최근에 한 6개월 전 정도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먹어봤거든요. 나쁘지 않더라. 왜냐면 제가 대리버거를 그 전에 먹은 게 한 5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힘들게 일하고 대리버거 달랑 하나와 물과 먹었던 대리버거가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먹었던 대리버거 너무 맛있었지. 정말 열악하기 그지없는 대리버거였지만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리버거를 먹어봤는데 대리버거 맛있더라. 단 걸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닌데요. 대리버거 오랜만에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어느새 5,400원이 되어 있었다. 비싸구만. 정말 기본적 메뉴이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심심해서 간단하게 개조하고 먹습니다. 일단 포장을 깐 뒤 뚜껑을 열어 토마토 케첩. 야, 이게 한 줄만 이렇게 쌓았으면은 애매했을 수 있는데 2줄 멋지네요. 이거는 맛있다. 여기다가 케첩
밑에다가 깔긴 했으니까 뭐 나쁘지 않긴 한데 저는 여기다가 케찹을 뿌렸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데 푸르티우니 이건 다른 말이긴 한데 요즘 햄버거집 감자튀김이 전부 분칠 감자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식으면 스펀지 씹는 느낌이라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푸석푸석합니다. 퍼석퍼석해. 버거킹 크리스퍼. 버거킹에서 나온 치킨 샌드위치라고 합니다. 맛은 특출나진 않지만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버거. 클래식 막국수 치킨. 뭔가 이게 국수들 약간 냉국수들이랑 뭔가가 같이 있는 좋은 밸런스를 유지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만두보다는 저는 이게 좀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름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냉국수들이랑요 피자랑 그렇게 잘 맞아요.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냉면이랑 이제 피자 참 같이 먹으라는 건 아닌데요. 이 냉면을 좀 먹다가 약간 살짝 좀 무거운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싶을 때 피자 딱입니다. 근데 피자도 이제 뭐 이게 특별한 피자가 아니고 스탠다드 아니어서 2단이냐고요?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도 베스트는 피자 스쿨 같은 그런 좀 가벼운 느낌의 피자 있잖아. 너무 도미노 피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좀 가벼운 느낌의 인스턴트한 느낌의 피자 스쿨 같은 느낌의 그런 거를 냉면이나 이런 거랑 냉면 같은 거 먹고 냉면 한 입 먹고 피자를 먹으라는 느낌이 아니고요. 냉면을 다 먹고 이제 피자 스쿨 피자를 먹으면 참 좋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올려 먹거나 막 곁들여 먹으라는 게 아니고 의외의 맛과 시너지가 장점이었다. 사천왕 마라탕면, 마라탕 컵라면. 그리고 마라탕은 꼭 이런 게 있더라. 의외로 마라맛 많이 나고 건더기도 빵빵해 맛있는 컵라면. 면 대충 먹고 밥 말아 먹었습니다. 저는 안 되겠는데요. 저는 마라랑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향가지, 오향장류, 공부가주. 서울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공부가주. 술. 병이 독특하게 생겼네. 오양장육입니다. 뭐지 이게? 음식은 기본적으로 찬 음식입니다. 오이가 채 썰어져서 올라가 있긴 한데 그게 다가 아니고 고기 아래 오이탕탕이라고 하는 뭔가 오이 냉채가 있다. 어양가지. 개 맛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먹었던 게 아마 이거이지 않나 싶은데 저는 좀 더 가지 튀김이 좀 메인인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빨갛게 해가지고 맛있더라고요. 적당해가지고. 그리고 새콤달콤한 소스 훌륭합니다. 매콤 새콤 달콤한 부대 볶음. 빛깔이 나쁘지 않네요. 맛있겠다 이거. 느낌 괜찮네. 이거랑 밥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겠다. 흰쌀밥에 그죠? 그러니까 비주얼이 되게 장어 튀김 소바. 근데 장어는 이렇게 튀겨놓으니까 먹기 좋겠다. 한 입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먹고 그죠? 괜찮은데. 튀김이 커서 오히려 느끼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런 과유불급 돈코츠 라멘. 저는 라멘은 잘 안 먹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전에 몇 년 전에 누나랑 한번 먹었을 때가 저의 인생 마지막 라멘이지 않았나. 너무 질어 보입니다. 질고 그 기름기가 저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안 되겠는데 나는 돼지국밥에 있는 국물을 1시간 더 끓여 응축시킨 듯한 맛이 납니다. 그래 이렇다니까.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안 되겠구먼. 한솥 메가 치킨 마요. 메가 밥밖에 안 보이는데요. 라멘 기름기 넘치는 맛으로 먹는 음식이라 좀 극단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김치도 안 줘. 거기 제가 갔던데 김치도 안 줬던 거 아니에요. 김치는 있었던 것 같은데 만족스러운 김치가 아니었어. 그 밸런스가 딱 그 대척점에 있는 김치가 아니었어가지고 아마 많이 불만족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텐동 언제나 이렇게 김 부각 같은 녀석이. 이거 원래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딴 데다 담고 나서 찍은 거군요. 굳이 이렇게 다시 이런 느낌으로 수고를 하게 만들 거면은 그냥 따로 주는 인스타에 화제가 돼야 홍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파운 가운데 올라가 있는 녀석은 갓절임입니다. 갓절임. 이거 느끼함을 좀 잡아줬었겠긴 하겠네요. 진짜 갓김치 진짜 잘 담그면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빠네 스테이크 등심 부채살 양파 위에 스테이크는 레어랑 미디엄 레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뭐야? 빵이랑 뭔가가 같이 있네? 빠네는 크림 파스타를 빵에 넣은 맛이었습니다. 원래 이런 음식인가 보군요. 팟타이 수저가 황금색이야. 금수저.
모든 한국인이 여기에 이 식당에 가서 이 수저를 보자마자 와 금수저다. 금수저라는 단어를 내뱉었을 것입니다. 금수저.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금수저. 핫타이. 출나거나 뭐 그런 거는 없었. 그냥 맛있었다. 레몬도 있네. 이 자체에서 밸런스를 어느 정도 챙기려고 했던 느낌인 것 같겠는데 그러네요. 조금 약간 부족했을 것 같아요. 등심 돈가스. 스탠다드하군요. 아마 저는 김치를 리필했을 것 같습니다. 소스는 단무지 위에 있습니다. 분노가 끓어오르는군요. 소스가 적다고 화나시겠지만 카레도 줬다는 점에서 선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게 카레인가요? 아 카레도 찍어서 먹으면 된다? 그래도 분노를 참을 수 없군요. 난 돈가스를 먹으러 왔지 카레 돈가스를 먹으러 온 게 아니라고. 토리 파이탄 라멘. 뭐야 이게? 뭔가 수저도 뭔가 신기하게 생겼군요. 되게 괜찮은 수저다. 수석기로 써도 되게 좋을 것 같은 이 구조의 수저군요. 여기다 걸쳐놓기도 좋고. 토리 파이탄이란 닭을 새하얗게 우려낸 진한 스프의 라멘을 뜻한다 라고 합니다. 아하,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무리야. 나는 틀렸어. 먼저 가도록 해. 수저에 올라가 있는 덩어리는 다진 마늘입니다. 아, 티백이었네요 이거. 먹다가 섞어 먹으니까 개운한 느낌. 아, 티백. 수저의 역할이 티백이었네요. 뚝배기 누룽지 해물 스파게티. 이 무슨 베이스볼 배트맨 닌자 같은 그런 닌자 베이스볼 배트맨 같은 그런 토마토 베이스의 해물 스파게티. 매콤한 토마토 소스와 해물의 조합이 일품이다. 아하. 국물이 흥건한 게 저는 좀 더 취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스파게티들은 언제나 아니다. 스파게티들은 괜찮았던 것 같다. 스파게티는 국물이 아닌 편이 좋은 것 같아. 근데 파스타는 좀 아무튼 간에 소스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짬뽕이든 뭐든 조개 껍질을 먼저 빼두고 먹는 편입니다. 이런 거 처리 안 하고 먹으면 무조건 조개 껍질을 씹기 때문에 전처리 후 식사에 들어갑니다. 물론 처리했다고 진짜 안 씹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래요. 홍합 껍질 맛있어. 영양식 돈가스. 와, 느타리 버섯이 있네. 이상한 집이다. 이 한 접시에 되게 밸런스가 이상한데요. 아, 샐러드와 빵 따로야? 용서해드리겠습니다. 두꺼운 돈가스와 얇지만 커다란 돈가스 두 종류가 있는데 두꺼운 녀석으로 주문했습니다. 아하, 얇지만 커다란 것도 썩 맛있습니다. 이 바삭함이 그죠? 그래요, 멋지군요. 기억 저편의 샌드위치. 무화과, 잼 발라 먹을 용도로 식빵을 산 김에 샌드위치를 만들기로 했다. 어릴 적 미국인 친구가 만들어준 버전. 와우, 어릴 적에 미국인 친구도 있어요. 적당히 익은 아보카도, 홀 그레인 머스타드, 크림치즈, 계란, 꿀. 아보카도는 생밤 잘 갈아놓은 맛입니다. 맛있겠는데요? 한쪽 빵에는 꿀과 홀 그레인 머스타드, 반대쪽에는 크림치즈와 슬라이스 아보카도를 얹습니다. 뭐야, 맛있겠는데? 반숙 프라이를 넣고 합치면 완성. 아, 꿀이 들어가는 게 좀, 이거 꿀이 들어가는 게 되게 포인트다. 이게 꿀이 안 들어갔으면 약간 애매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게 꿀이 들어가는 게 고수. 그래도, 그럼에도 조금, 단 느낌의 무거운, 저한테는 뭔가 조금 더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피클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 좀 토마토, 피클 이런 게 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꿀이 있어가지고 피클이나 이런 거 약간 애매했을 수도 있겠네요. 꿀 때문에 저거는 저렇게 먹는 게 맞고 이제 부족한 거는 다른 걸로 채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에다 곁들여서 먹지 이제 안에다 뭔가 채워서 먹기에는 애매했을 수도 있겠다. 햄 팡팡 스페셜. 그게 뭐야? 여기 치킨이 그렇게 맛있어요? 프로젝트문 게임 테마 카페? 공식 식당 라자니아. 여기에 올라가 있는 건 뭐지? 아이스크림인가? 치즈 올라간 두부 김치입니다. 치즈 올라간 두부김치. 토마토 소스 맛보단 김치볶음 맛이 강했고 면도 라자냐 면 말고 포드브를 써서 더 두부김치 느낌이 강했다. 아하, 감자튀김 평범하군요. 시즈닝 없이 기본적인 감자튀김이라 만족했습니다. 그래요, 그냥 기본적인 거 케찹에 찍어 먹는 게 그죠? 이게 맛있지. 시즈닝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찹스테이크, 먹물 리조또. 이게 뭐냐? 잘 안 보이는데요 이거 음식 이거. 아니 이거 음식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인종차별 아니야? 이거 까만 그릇에 담아놔가지고 더 그런데? 잘 안 보이는데 음식.
까만 대나무입니다. 깨씨. 그래요. 대나무 같아 보이긴 했습니다. 카린 느낌으로다가 무슨 맛일지 전혀 예상이 안 되네요. 메밀소바. 이 밑에 이거 버섯인가? 뭐지? 음식같이 안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파란 구체는 삶은 메추리알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생겼군요. 캐릭터 테마에 맞게 식이용 색소에 절인 것 같습니다. 저런. 아래는 무채입니다. 무채. 얼음 말고 검은색 비닐봉지 같이 생긴 건 흰모기 버섯입니다. 그래요. 버섯 맞네요. 근데 이게 식감이 좀 오독거리는 식감인데 이거랑 메밀소바랑 이게 맞았을까? 가우스 향이 과했다. 맛 자체는 특출난 게 없는 메밀소바 소스였는데 가스오브실 너무 많이 쓴 것 같다. 아까부터 계속해서 어떤 그 음식의 퀄리티에 대한 약간 그 흠이 이렇게 적혀 나오는 걸 보아하니 이것이 바로 뭔가 테마 식당의 한계인 것인가. 테마에 잡아먹혀가지고 그죠? 음식의 퀄리티가 나락으로 가버리는 그런 칵테일입니다. 파란 소다 맛이 나갈 것처럼 생기지 않았냐. 칵테일. 초코 디저트와 꽃차. 디저트는 그래도 뭔가 이제 여기에 넣을 만한 애들로 조합이 되어 있네요. 초코 크림슈를 2단으로 쌓고 초콜릿으로 범벅해둔 당류 급행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까만 녀석이 굉장히 이 점도가 짙고 매우 달아 보이는데요. 옆에 보이는 파란 꽃차입니다. 치즈 햄버거 스테이크. 밥은 매우 좋. 치즈 햄버거 스테이크. 감자. 좋지 않습니다. 험한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먹었던 음식 중 단연코 1등이었습니다. 단연코 1등일 수밖에 없는 게 그나마 나왔던 애들 중에 정상인 비주얼이네요. 햄버거 스테이크는 그닥 특출난 맛이 나지 않고 소스도 먹어보니 강하게 풍기는 공산품의 맛이었는데 그래요. 기본에 충실하고 맛이 튀지 않아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평균만큼 했는데 다른 애들이 나락이어서 1등이 된 케이스 그죠. 그래요. 치킨 사진 없어. 순살 치킨입니다. 그래요. 맥주. 밤에 통치자. 바로 밤에 통치자. 그죠? 그들이 보인 감옥 같은데 핑을 찍은 것 같은데 보인다 보여. 네짜흐 맥주입니다. 드시지 마십시오. 멜론 리퀴드의 단점을 섞어둔 최악의 액체입니다. 보조사서 5시 4인. 서블컬처 팝업 스토어는 처음 가보는데 신선한 기분이었다. 소품이 디테일이 좋았다. 하여튼 또 한다고 밥 사줄 테니 오라고 하던데 또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현실이다. 이게 이 소품이나 이런 거를 즐길 수가 없으면은 그냥 퀄리티가 이상한 식당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느낌이냐면 시간이 아까워. 공짜인데요. 밥 사줄 테니 또 갈 수 있냐라고 한다면은 아니에요. 시간이 아까워. 못 가. 시간이라는 자원이 아까워서. 아무튼 간에 그래요. 여름인데 더위를 조심해야죠. 버터 치킨 카레. 와우. 재료 한상. 유튜브에서 본 버터 치킨 카레를 만들었습니다. 양파는 얇게 썰어놓고 닭고기는 카레가루, 소금, 파프리카 가루, 요거트를 섞어 냉장고에 재워둡니다. 팬에 버터와 올리브 오일 데우고 양파가 갈색빛 날 때까지 볶습니다. 재워둔 닭고기를 넣고 양파가 흐물해질 때까지 볶습니다. 우유, 물,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를 넣고 10분 끓여줍니다. 우유나 생크림이 들어가는 국물 요리는 조리 도중인 사진을 찍으면 토할 것처럼 생겼기 때문에 사진은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진짜 어릴 때 중학생 때인가 친구네 집에 갔는데 친구네 집 동생이 라면에다가 우유를 갑자기 마는 거예요. 자기 그릇에다가. 근데 딴 건 몰라도 그 비주얼이 쉽지 않더라. 제 친구와 그 동생의 친형은 딱히 상관을 안 했는데 그걸 본 저와 제 친구가 이제 기겁을 하고 너는 그게 맛있냐를 남발했던. 건조 파슬리는 향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불을 끄기 5분 전에 넣고 마저 끓여주고. 오, 완성 빛깔 좋은데요? 너무 그래요. 있었다가 없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훌륭합니다. 싹싹 긁어먹은 완식. 깔끔하군요. 카레 만들 때 양파를 죽도록 볶는 게 좋습니다. 양파가 죽이 될수록 맛이 죽여줍니다. 괜찮은데요? 아니 이거 맛있어 보인다 되게. 카레에다가 청양고추 같은 거를 좀 썰어 넣으면은 짧게 썰어 넣으면은 좀 맛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햄 팡팡. 또다시 여러 번 갔어서 이럴 수가. 여길 여러 번 간다고요?
쉽지 않은데? 기본에 충실해 무난하게 즐길 수 있고요. 저번에 있었던 저번에 갔던 분은 나 굳이 뭐 사줬으니까 가긴 했는데 다음에 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라는 느낌이었다 라고 했는데 평범한 메뉴도 있군요, 의외로. 그렇군요. 평범한 메뉴도 있네요. 몽골레 술찜. 상시 메뉴는 무난해요. 그래요. 이제 콜라보 카페니까 콜라보까지 갔으니까 콜라보스러운 무언가를 먹어야겠다 해서 실패를 하는 그런 느낌이군요. 하긴 언제나 어떤 롯데리아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음식점이든 간에 신메뉴를 개발해서 냈을 때 신메뉴의 어떤 신선함이라든지 그런 뭔가 보지 못했던 요소가 한 음식의 30% 이상을 넘는다면 사람들이 이제 불쾌감으로 다가오거나 너무나 도전적인 형태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도전적인 음식은 좀 실패할 확률이 좀 크긴 하죠. 당근 케이크, 파슬리. 이거는 만족도가 높네요. 콜라보 카페에 어울리는 반장갑까지 좋습니다. 꼬치를 담그면 이 꼬치를 여기다가 담그면 젤리가 젤리였어. 젤리였구나. 이 캔 음료 이거 캔으로 해야 될지 플라스틱으로 해야 될지 그런데 일반으로 가라. 일반 쓰레기 녀석. 적어도 타기는 하는 모양이구나. 그래요. 애매하다. 뚜껑만 이래가. 이게 잘라서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분리수거도 안 한다고 한다더니 분리수거도 안 한다더만. 열심히 분리수거 했더니 이제 결국에는 분리수거 못 해가지고 그냥 다 모아서 태우죠. 뉴스가 한때 떠들썩 했었죠. 과연 진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테마가 여러 가지라서 테마가 바뀔 때마다 가셨나봐요. 대단한 팬심. 나 이거 본 적 있어. 뭐죠? 그때랑 똑같은 구도인데요. 기본에 충실해. 빵 맛있어 보인다. 감자 스프와 톱니바퀴 모양 데니쉬 빵. 이런 빵 느낌 좋은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스프의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스프를 많이 빨아먹을 수 있다. 오우, 맛있어 보이네요. 이건 파스타라고? 이게 빵이 아니고? 감자 스프고 이게? 이게 빵이고? 그래. 바퀴 모양 파스타. 파스타네. 그렇구나. 이런. 뭐 아무튼 그죠? 스프를 잘 빨아먹겠군요. 빵과 스프를 함께 먹으니 너무나 좋았다. 해골. 잔이야. 원효대사 잔. 그래, 보자. 무드 등. 굿즈 파는 방 한 구석에는 팬들이 만들어 온 굿즈 형태의 팬아트들이 질비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유저들이 방명록도 있고 코스프레하고 오는 손님들도 꽤 보이더라. 아니 왜 머리가 없죠? 어떻게 투명인간? What? AI의 힘인가? 반장갑 크크기였던 이유는 코스프레를 위한 코스프레였군요. 일본에서 오신 분도 있더라. interesting. 쥬라니요. 그는 할로우 매니아. 그렇군요. 이 정도면은 그죠? 충분한 즐김이지 않았나. 광교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 안쪽이? interesting. 이제 이 지도 보면서 느낀 건데 이런 지도 있잖아요. 이제 저같이 좀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지도를 잘 안 보거나 정보를 잘 안 보고 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나 이런데 현 위치가 어딘지 뭐 이런 지도들이 있을 때 가끔 이게 쳐다보러 가는데 내가 어디 있는 거지 하면서 쳐다보러 가는데 그 앞에 아무도 없어요. 나만 있어. 이독 차지하는 느낌.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조금 약간 대단히 지금 나는 대단히 원시인으로 보이는 건가. 뭐 한적해서 좋지만 말이죠. 거기에 붐볐으면은 보기 힘드니까 여러모로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와, 건물 좀 봐. 신기하네요. 이 위는 이렇다. 되게 볼거리가 많네요. 신기하다. 이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건가? 많이 이용을 하는 건가? 그런 거 치고는 여기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한적해 보인다. 한적하니 좋긴 한데 유지가 되는 건가 이거? 여러분들의 세금입니다.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이어도 하긴 도서관에 뭐 음식 가져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데는 또 음주 가무가 아니면은 보통 이런 옥상을 잘 찾지 않으니까. 더운 날 옥상에 있기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네. 건물이 높구만요. 콘크리트 장글이구만. 지금까지 4번 갔으니까 5번 채우겠네요. 와우, 이럴 수가. 날짜 9월 6일 어제였군요. 이럴 수가. 예약해야 되는구나. 인기가 많은가 봐요. 예약제라니. 최근 인기가 상승해가지고 예약도 헬이 됐대요. 해외도 많이 오고. 게임 관련 뉴스. 게임의 생성형 AI 적용, 세대별 호불호 요소 다르다. 품질 쪽 그런 게 좀 있고.
이거는 되게 발목할 만한 부분이긴 하네요. AI에 대해 염려하는 점, 창작자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에서는 10대랑 20대는 되게 높게 점수를 주잖아요. 30대는 굳이 이런 거를 크게 꼽지 않은 게 30대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중견인 이런 사람들이어가지고 AI가 있어도 창작자의 일자리가 뺏기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후처리가 필요하니까. AI는 그대로 쓰면 망한다. 그래서 써보니까 알거든요. 이거 그대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걸. 생각보다 만능 슈퍼머신이 아니구나. 네, 이만큼이나 어떤 이 실무와 어떤 예상의 차이가 이 정도로 많이 난다는 게 좀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이네요. 이 실무와 상상의 영역이 지금 되게 대비되는 부분이 좀 있네요. 그죠? 여기도 그렇고. 그나마 동일한 부분은 여기네요. 이 정도. 부적절한 콘텐츠 생성 가능성. 이거는 이제 그 학습에 대해서, 학습과 출력에 대한 지향성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자와 실무가 아닌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너무나, 너무나 다르다. 이거는 되게 재밌는 부분이다. 언리얼 게임 최적화 해결책, 엔진 차원에서 자동 지원, 개발자 교육과 인식 제고. 그리고 이거 언리얼 같은 경우에도 기술을 내놓는데 사실 기술 밑에 기반이 깔려야 되거든요. 최적화. 그러니까 그 기술을 쓰려면 애초에 그 기술 자체가 그 30이나 40 그래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게임보다 조금 더 낮은 정도의 이제 프레임 같은 느낌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받쳐줘야 그 정도가 되는 그런 기술들이거든요. 그거 쓰면 안 돼요 지금 사실. 평범하게 보급률을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근데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하고 보면은 그냥 딸깍하면은 눈에 띄게 그래픽이 좋아지는데, 어떤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이 좋아지는데, 게임 자체에는 그게 게임의 재미로서 녹아들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딸깍하면 좋아지고 프레임을 한 30, 40 정도는 잡아먹어. 근데 뭐 70 프레임 정도 나오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딸깍은 프로젝트 시작할 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끝날 때는 70 프레임이었는데 게임이 딱 나와보면 30 프레임이거든. 왜냐면 들어가 있는 게 있으니까. 포기는 못 하는 거야. 왜냐면 계속 켜져 있던 걸로 개발을 하고 봐왔는데 끄니까 그냥 눈이 썩거든요. 근데 꺼져 있는 상태에서 개발을 하면 그걸 이제 눈에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중요한 건데 이게 포기를 못 하죠. 큰일 난다 이거. 최적화는 결국 쉬운 문제가 아니고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제 병행해야 된다. 다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하는 게 아니고.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 재발이. 컴플리트 가챠가 이제 가챠를 해서 모아서 그 가챠에서 나온 걸로 가챠를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짜잔 결과물, 약간 이런 느낌. 과연 중국 게임 급부상하는 현 시점에서 이 규제를 한국 게임에만 적용하면 정치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네. 이게 만약에 법이 발의되더라도 이것 때문에 다른 나라가 그러면 한국에다 서비스를 안 할게요 라든지, 아니면은 한국에는 이런 가챠 넣지도 않을게요, 이렇게 돼서 서비스의 품질이, 그러니까 이게 품질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서비스의 종류가 달라진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려나? 뭐 물론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라면 물론 따라오겠지만서도, 쉽더 게임에서는 뭐 연출이나 이런 것만 있어도 컴플리트 쪽으로 그 성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들어갈란가는 모르겠네요. 인디게임 협회는 인공지능 게임 협회로 이름을 왜 바꿨나?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기영리 재단의 재정적 문제도 명칭 변경의 중요한 배경이었다. 그러니까 명칭을 바꾸면 투자가 들어온다. 네. 탑골공원 장기 금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장기와 바둑을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장기를 들어 모인 일부 노인들이 무질서한 음주, 도박, 흡연, 노상방뇨, 악취, 고성방과 슬럼화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장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네요. 근데 장기를 문제로 누군가는 두겠지. 역시 게임이 이렇게 어르신들의 인방 그 사이트. 물론 주변에 패를 끼치지 않고 조용히 장기와 바둑을 즐기는 모험적 이용자들도 존재하지만, 그런데도 막았다. 그것은 이제 너무나
행정 편의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래요. 근데 아니 근데 뭐 내가 어디서 장기랑 바둑을 아니 왜 장기랑 바둑을 금지하냐? 어? 아니 이런 무질서한 어쩌고 저쩌고를 이거를 단속을 해야지. 장기랑 바둑이 문제가 아니잖아. 게임 산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오류가 끊임없이 적용되어 왔다. 그래요. 게임이 아이를 망쳐요. 우리 아이가 막 폭력적이고 욕을 하고 공부를 안 해요. 그건 다 게임 때문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 무질서한 음주와 도박과 흡연과 노상방뇨와 악취 고성방가 그리고 슬럼화를 탑골공원에 시키고 있어요. 그것은 장기와 바둑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와 바둑을 금지시킵시다. 이야 그러네요. 아직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 탑골 공원이 장기와 바둑을 금지시킨다고 이 사람들이 탑골 공원에 안 올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아닌가 싶은데 그냥 탑골 공원은 커뮤니티의 장으로서 활용되어 왔던 거 아니야? 장기와 바둑은 그냥 그 모일 어떤 그 명분이었을 뿐이고 다른 게 생기겠죠, 그죠? 뭐 비둘기의 밥주기 클랜 같은 게 되겠지 그러면. 혹은 뭐 어디로 가겠냐고. 그만큼 장기와 바둑을 좋아하겠냐고. 음주 도박 흡연 노상방뇨 이런 걸 할 때 말이야. 물론 장기와 바둑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커뮤니티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장소는 다른 어딘가에 생기거나 혹은 탑골공원의 컨텐츠가 바뀌겠죠. 그러네요. 이런 구시대적인 발상을 그때나 지금이나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높은 양반이라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러네요. 그것도 그죠. 장기랑 바둑 금지됐으니 체스를 두겠죠. 체스가 금지되면 젠가를 하겠죠. 젠가가 금지된 비석치기를 하겠지. 비석치기가 금지되면 뭐라도 하겠지. 오징어 게임을 하겠지. 화투를 하겠지. 행위를 하겠지. 그냥 앉아 있겠지. 그죠? 그냥 모이겠지. 유튜브를 보겠지. 핸드폰을 하겠지. 모든 오락행위와 기타 음주 등등을 금지해요. 모든 오락행위. 공원은 공원으로서만 있겠다? 그런 정도면은 그냥 탑골 공원 자체가 비겠네요. 다른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나 탑골 공원이라는 수용소는 이제 폐쇄됐으니 다른 곳이 제2의 탑골 공원화 되지 않을까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롤이라는 수용소가 파괴되면 그 안에 악기들은 어디로 가는가? 탑골 공원 자체에게는 좋을 수도 있겠네요. 탑골 공원 자체는. 이제 탑골 공원이 뭐 이제 세 단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뭐 푸드트럭 같은 것도 오고 공연도 하면서 젊은 물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뭔가 이제 이젠 더 이상 왕십리는 핫하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이 됐을 때 이제 힙스터들이 모이는 공간으로서 탑골 공원이 주목을 받아가지고 또 핫한 플레이스가 될 수도 있겠죠. 젊은 물이 모이는. 여기가 그런 곳이었대 그러면서. 그래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거기서 몰려난 악기들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그저 사회의 뒷방으로 방치되는 것이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구만.